안녕하세요. 작가 이은경입니다. 아이들이랑 더운 여름에 공부하느라 많이 지치시죠? 네. 저는 책을 집어던진 적이 있어요.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 하면서 우리 있잖아요. 참다 참다 한번 확 이렇게 올라오면 정말 과하게 되잖아요. 저희 이제 남편은 제가 한 번씩 그렇게 할 때마다 사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. 사자가 울고 있는 사자가 소리를 지른다 뭐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저도 목소리가 바뀌면서 행동이 과격해지거든요. 다 그런 거 겪으시잖아요. 아이들 데리고 공부하다 보면 공부 안 해도 그냥 아이들이랑 있다 보면 한 번씩 그렇게 울컥울컥 하잖아요. 네.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역시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.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. 네. 특별한 거 없어요. 네.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.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.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짜게 하고 그 계획을 스스로 지키도록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. 그럴 때 아이가 잘 지키고 있는가 혹은 잘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적절하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. 이 질문 하나면 사실 아이도 엄마도 서로 정신이 좀 바짝 들어요. 어떤 질문이냐면요.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을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. 아이가 이제 저녁이 돼서 막 어슬렁 거려요. 집 방 밖으로 나와서 어슬렁 거리고 있을 때 아이에게 묻습니다. 일기 썼어? 라고 묻죠. 그죠?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영어 책 읽었어? 라고 묻지 마시고요. 네, 우리가 해야 될 질문. 계획대로 되고 있니? 계획한 거 다 했어? 라고 해서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. 계획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해주세요. 네, 이거는 굉장히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단어입니다. 계획이 있었고, 계획을 지켜야 하고, 계획을 달성했는가 아닌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늘 아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그래서 계획을 이제 처음에는 아이가 서투니까 엄마랑 같이 계획을 세웠을 수 있잖아요.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.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이제 익숙해지고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아이가 계획을 세우면 되거든요. 그런데 포인트는 우리가 점검하고 싶은 그 마음을 영어 책 읽었어? 영어 동영상 몇 분 봤어? 라고 그렇게 점검하지 마시고요. 계획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. 여름방학, 이번 여름방학 계획이 있고 매일매일 뭐뭐뭐 하기로 했어요. 그러면 아이가 이제 뭔가 엄마가 알잖아요.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요. 혹은 왠지 오늘은 다 했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궁금한 마음을 누르는 질문 한 가지. 따라해 보세요. 지금 혼자 계신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. 계획대로 되고 있어? 계획한 거 다 했어? 요렇게. 네. 오늘 계획한 거 다 했어? 라고. 오늘 계획표에 있는 거 다 끝났어? 라고. 그거 하나만 물어보세요. 그러면 아이가 더 잘 알아요. 나 오늘 못한 거 뭐 있는지, 그리고 해야 될 거 아직 뭐 있는지, 혹은 나 오늘 다 했는지. 아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. 자기 마음에도 계획을 짜놨었기 때문에 짐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계획을 다 했어요. 물론 다 했으면 먼저 와서 얘기를 할 확률이 너무 높죠. 하지만 이제 그날따라 아이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. 근데 잘 끝난 것 같아요. 그러면 계획한 거 다 했나 봐?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. 그러면 아이가 다 했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아직 하나 남았어요 라고 하기도 하겠죠. 이게 계획이 있었다는 거,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직접 짰다는 거, 엄마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, 이건 내가 세운 계획이었고, 나에겐 계획이 있었어. 그리고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노력하기로 했고, 계획대로 잘 하면 뭔가 보상이 있을 거라고 엄마랑 약속을 한 상태잖아요. 그죠? 그렇다면 이 계획을 수시로 강조를 해주세요.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아이가 듣기에 엄마는 일기 쓰라고 하고 수학하라고 하고 연산하라고 하고 문제집 풀라고 하고 일기 뭐 영어 일기 쓰라고 하고 이렇게 너무 가짓수가 많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우리가 궁금한 건 자기가 오늘 해야 될 그거를 다 했는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디테일은 생략한 채 네. 계획한 거 다 했지? 오늘 계획표 다 지켰지? 라고 이제 좀 이렇게 쿨한 척하고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. 기분 좋게 물어봤는데 아이가
못했을 때가 있잖아요. 사실 못했을 때가 많아요. 계획은 늘 이렇게 좀 야심찹니다. 근데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. 어른들도 그렇잖아요. 그쵸? 하지만 계획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자체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못할 수 있대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. 네. 계획대로 되지 못했을 때 그때 또 하면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못한 거, 계획대로 안 된 거, 아직 다 못 끝난 거는 어떻게 할 거야? 라고 아이한테 물어봐 주세요. 그거를 지금 다 하고 자. 혹은, 내일 몰아서 해. 혹은 주말에 다 모아서 해. 라고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.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요. 오늘 늦더라도 다 하고 자던가, 내일 몰아서 하던가, 아니면 못한 거 다 모아서 주말에 하던가, 아니면 아예 보상을 포기하던가, 선택지가 기껏해야 네 가지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. 아이도 이 넷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런 아이한테 굳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?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. 그래서 어, 그래서 너 이거 내일 꼭 해놔? 라고 할 거 없이요. 이 전체 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가기로 했고 계획을 잘 지켰을 경우, 계획대로 이행됐을 경우 보상이 따르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렇다면 아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은 그래서 오늘 계획대로 잘 못한 거, 오늘 계획에서 끝내지 못한 거는 어떻게 할 거야? 라고 그 부분을 짚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짚어주세요.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거야? 라고 마치 내일 뭐 먹을 거야?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즐거운 질문을 하듯이 오늘 뭐 내일 TV 볼 때 뭐 볼 거야?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래서 다 못한 거는 어떻게 할 거야? 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지적만 해주세요. 가볍게 딱 터치해 주는 거죠. 그러면 아이도 생각을 해요. 이거 오늘 다 못 끝났네. 내가 아까 너무 밖에서 많이 놀다가 들어와서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자, 지금 이거 끝내기에는 시간이 오늘은 힘들어. 그러면 내일 할까? 아니면 주말에 할까? 아니면 아예 그냥 계획을 다 못한 걸로 하고 오늘은 X표를 그을까?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아이가 하게 되죠. 생각할 수 있게 자꾸 터치만 해주시면 돼요. 터치를 해주면요, 아이가 알아서 이제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. 이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. 이 머리가 돌아가야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바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. 이렇게 터치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계속 끌려가고요. 그리고 잔소리만 계속 엄마는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. 왜 좋은 일 하는데 자꾸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화내지 마시고 아이도 짜증나지 않게 그렇게 기분 좋게 서로 끝내려면 두 가지 질문 기억하세요. 계획한 거 다 끝났어? 아직 안 됐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? 라고 요조 두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했을 때 이제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가 디테일하게 검사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좀 수를 쓸 수가 있어요. 우리는 또 언제나 꾀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한번 해서 엄마 눈을 한번 속여볼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수법을 발견을 해서 빠져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빠져나가는 아이를 다시 안으로 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때는 이제 또 한번 질러줘야죠. 네, 뭐 매일 지르실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하면 매일 지르시지 마시고요. 그 지르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. 매일 지르지 마시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엄마가 점검하는 날을 정하세요. 혹은 아이가 잘 되고 있다.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좋아요. 2주에 한 번, 3주에 한 번, 4주에 한 번. 이렇게 텀을 점점 늘리면서 아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나를 100%는 아니고 약간의 속임수도 있는 것 같다. 뺀질거림이 포함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쯤 한번 불시에 검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질러주시고 다시 아이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좁은 곳에 넣지 마시고요.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을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쫙 이렇게 벗어나면 이렇게 한 번 더. 네. 그렇게 해서 아이가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이 넓은 길에서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갈 때 이 넓은 길 안에서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계획한 바를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한 질문만 해줘도요 애들은 다 알아서 잘해요. 생각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.
그런데 우리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, 자꾸 간섭을 하고, 자꾸 훈계를 하고, 긴 말을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자꾸 되거든요. 날도 더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네,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는, 아이가 두려워하는 두 가지 질문만 계속 던져주세요. 그렇게 해서요, 매일 공부하는 게 막 괴롭고, 엄마도 힘들고, 진 다 빠지고, 애는 애대로 너무 지겹고, 그게 아니라, 뭐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네.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도, 이렇게라면 내가 고학년 돼서도 엄마표로 계속 해볼 수 있을 것 같아. 라는 자신감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엄마들이 엄마표를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한두 달 만에 그만두는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. 초반에 너무 힘을 빼서 그런 거예요. 빼지 마세요. 네. 엄마의 에너지는 너무 중요합니다. 엄마의 에너지를 50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, 네, 아이도 엄마도, 한번 뭐 지를 땐 질러야 되지만 평상시에 대부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, 네, 대부분 비슷한 감정에 그 정도의 기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가 잘 조절을 해주세요.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네, 제가 썼을 때 굉장히 효과 있었던 아주 좋았던 질문 두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9시 내일 아침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